우리에게는 손흥민의 첫 결승전 출전과 토트넘의 준우승, 리버풀의 우승으로 기억되는 18-19 시즌의 UEFA 챔피언스 리그. 하지만 당시 가장 인상적이고 충격적이었던 팀은 결승전에서 맞붙었던 잉글랜드의 두 팀이 아닌 바로 4강 진출에 성공했던 AFC 아약스였습니다. 네덜란드 에레디비시 소속으로 35회 우승이라는 역대 최다 기록, UEFA 챔피언스 리그 3연패, 유럽 축구 역사상 7개 팀만 달성한 트래블과 유럽에서 유일무이한 리그 챔피언스 리그 무패 더블이라는 기록까지, 그야말로 근본으로 불릴 만한 엄청난 업적들을 이뤄낸 아약스. 하지만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아약스의 운영은 거의 셀링 클럽의 형태로 많이 굳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19 시즌의 아약스는 더욱 놀랍고 특별했습니다. 18-19 시즌을 치르는 아약스 스쿼드의 평균 연령은 22.3세였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선수들이 과연 어떻게 챔피언스리그 4강이라는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는 주요 선수들을 보면 고개가 끄덕이게 되죠. 더 리흐트, 판더 베이크, 프랭키 더 용, 하킴 지에흐 등 현재 B클럽 소속으로 활약하는 선수들과 두샨 타디치, 데일리 블린트, 다비드 네리스, 누사이르 마주라위, 안드레 오나나 등 현재도 아약스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선수들까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출중한 재능으로 무장한 이 선수들이 한 팀으로서 시너지를 내자 아약스의 경기력은 그야말로 꽃을 피웠고 파죽지세와도 같았습니다. 아약스는 바이에른 뮌헨, 벤피카, AK 아테네와 2조에 편성되었는데 당시 사전 전망은 당연하게도 바이에른이 조 1위 유력, 남은 팀들이 2위를 놓고 치열하게 경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별리그가 모두 펼쳐진 이후 그 전망은 겉으로는 크게 틀리지 않았죠. 하지만 가장 예상치 못했던 것은 바로 아약스였습니다. 바이에른에 이어 3승 3무를 기록, 무패 조 2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했는데 바이에른을 상대로 2무를 기록, 맞대결 원정에서 점유율은 43대57, 슈팅수 15대 16에서 알 수 있듯이 당당하게 대등한 경기를 펼치며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 홈에서는 점유율 54대 46, 슈팅수 17대 14 등 오히려 더 우위의 경기력이었죠. 그리고 아약스가 보여준 조별리그에서의 경기력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후의 토너먼트를 통해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쉽게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한 아약스를 기다리고 있던 팀은 바로 챔피언스리그 3연패를 달성한 레알 마드리드. 비록 호날두의 이적과 함께 리그에서는 부침을 겪고 있었지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디펜딩 챔피언의 힘을 보여주며 조 1위로 진출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아약스에게는 버거운 상대였죠. 그렇게 시작된 1차전, 아약스의 슈퍼 탤런트들은 거함 레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를 압도하며 맹공을 가했지만 아쉽게도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했고, 오히려 레알이 후반에 들어서야 자신들의 경기력을 되찾으며 결국 벤제마가 선제골을 기록하자 아약스는 지에흐의 동점골로 응수했습니다. 하지만 레알의 역습에 다시 추가 실점을 허용하며 1대2로 끌려갔고 경기력에 비해 불만족스러운 홈경기 패배라는 결과를 얻고 말았죠.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원정을 치러야 했기에 1차전을 패배한 아약스의 전망은 좋았던 경기력과는 별개로 그리 밝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끝내 사고를 치고 말았죠. 2차전 킥오프와 동시에 시종일관 경기를 지배하고 레알의 수비진을 파괴시키며 일찌감치 합산 스코어를 역전시켰고 결국 4대1의 믿을 수 없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바이에른과 대등한 경기를 펼쳤고 토너먼트에서는 디펜딩 챔피언마저 탈락시키자 아약스는 대이변의 주인공을 넘어서 대회 다크호스로 거듭나고 있었죠. 다음 상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꺾고 올라온 유벤투스. 독일, 스페인의 챔피언에 이어 이탈리아의 챔피언까지 마치 도장 깨기와도 같은 대진입니다. 더 이상 상대적 약팀이 아닌 당당한 8강 진출팀으로서 아약스는 1차전 홈경기에서 유벤투스를 거세게 몰아붙였지만 유벤투스다운 견고한 수비 앞에 1대1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16강과 마찬가지로 불리한 상태에서 원정을 떠나게 된 아약스는 여태와는 다른 다소 신중한 경기 운영을 하다 선제골을 허용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이후 다시 본인들의 스타일로 돌아선 뒤 마치 홈 경기처럼 돌격 앞으로의 공격으로 경기를 압도적으로 지배해 나갔고 결국 2대1 역전에 성공하며 4강 진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토너먼트에서 벌써 두 번째 거함을 침몰시킨 것이었죠. 네로라는 빅클럽들을 격파하며 4강까지 진출한 아약스는 그 자체로도 이미 기적이자 엄청난 성과임에 틀림없었으나 비교적 쉬워 보이는 토트넘을 4강 상대로 만나게 되자 결승 진출도 눈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케인 등 주요 선수들이 결장한 가운데 원정 1차전을 떠난 아약스는 여태 그래왔듯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줬으나 스코어는 다소 아쉬운 1대0 승리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원정 승이라는 든든함을 얻고 맞이한 2차전 홈경기에서 전반전을 다시 한번 압도하며 2대0으로 앞서가자 아약스의 결승행은 마치 구부 능선 이상을 넘은 것 같았죠.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토트넘과 루카스 모우라. 이미 승리감에 취해 있는 듯했던 아약스 선수들의 집중력 부재를 틈타 모우라가 후반 10분, 14분에 연속골을 기록하며 스코어를 2대2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아직 합산 스코어 3대2로 아약스의 리드였고 남은 시간 동안은 정신이 번쩍 든 아약스와 한 골을 추가하여 기적을 완성시키려는 토트넘 사이에 혈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스코어 변동 없이 추가 시간이 모두 끝나가던 96분 결승 진출을 자축하고자 모두 일어서 있는 아약스의 홈팬들 앞에서 모우라가 해트트릭을 완성하는 골로 기적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2대3 역전패. 합산 3대3 스코어지만 원정 다득점 원칙에 의해 아약스는 탈락했습니다. 암스테르담 참사의 상대역이 되는 순간이었죠. 아약스의 탈락으로 완성된 토트넘과 리버풀의 결승전 대진. 물론 한국 팬들에게는 손흥민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출전이라는 최고의 선물과 함께 역사적인 기록이 되었지만 객관적으로 결승전의 내용은 결승전답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조별리그와 토너먼트를 통해 수많은 강팀들을 상대로 눈이 즐거운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던 아약스가 단 한순간의 방심으로 결승전에 가지 못한 것은 더욱 큰 아쉬움으로 남았죠. 어쨌든 아약스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4강 진출이라는 해피엔딩과 다 잡았던 결승행을 놓친 새드엔딩을 모두 겪고 말았습니다. 21-22 시즌을 치르고 있는 아약스는 18-19 시즌을 떠올리게 할 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수단 나이가 25.2세. 이는 최근 10시즌을 통틀어 가장 높은 나이인데 의미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바로 유망주 기용과 성장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것이죠. 18-19 시즌 이후 많은 주축 선수들이 빅클럽 이적으로 팀을 떠났지만 남아있는 몇 명의 핵심 선수들과 자체 유스 출신 외부 영입 선수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결국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자국 내에서는 초호화로 불릴 만한 스쿼드를 구축했죠. 여기에 5년차를 맞이한 텐하흐 감독의 리더십과 전술이 더해져 리그 12경기에서 8승 3무 1패 37득점 2실점이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챔피언스리그에서 도르트문트, 스포르팅, 베식타스라는 단 한 팀도 쉽지 않은 조편성 속에서 무려 4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18-19 시즌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과연 아약스는 챔피언스리그에서 그때의 기적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경기력과 행보를 함께 지켜보시죠. 그럼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치비였습니다.